자연은 텅 빈 여백을 싫어합니다. 특히 부의 원리에서 그러한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죠. 여백의 법칙이란 가장 중요한 부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정직하게 부자가 되려 하고 부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실패만 거듭한다면 대개 여백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체 여백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더 큰 부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몸에 맞는 것이 없다면,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이 맞는 친구가 없다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사실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전까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강 중간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 물길이 막혀 제대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더 큰 만족을 원한다면 치워야 할 것을 치워 여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연은 빈 공간을 몹시 싫어하기에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한다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제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어떤 사업가가 몸이 좋지 않아 몇 달 동안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유능한 주치의가 가능한 의학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차도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고 사업가는 날이 갈수록 허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그는 문득 여백의 법칙을 떠올리고 무언가 치워야 할 게 없는지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정과 사고가 신체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는 자신 안에서 버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골똘히 그 부분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신이 적개심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몇 번이나 불친절한 행동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던졌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자 그때마다 자신이 품었던 지독한 증오의 감정을 떠올릴 수 있었죠. 그리고 냉정하게 짚어본 결과 미워한 상대방보다 미움을 품은 자신이 더 큰 상처와 몸의 아픔을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혼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어버립니다. 당신에게 상처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도 자유롭고 당신도 자유롭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일들도 자유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잔잔한 평화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만에 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열기는 가셨고 의사는 그가 회복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바로 용서를 통해 사업가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었고 그 결과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를 불쾌하고 찜찜한 일이라 여기고 꺼려합니다.
하지만 용서란 단순히 말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각이나 감정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더 나은 것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빈 공간을 만들어 더 나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일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며 그보다 많은 사람들과 또 편지를 통해 상담하며 나는 부를 가로막는 최대 최후의 걸림돌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관련된 사람들 중 딱 한 사람만 용서의 자세를 취한다면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응답하고 축복받으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백을 만들어내는 용서의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자리에 앉아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합니다. 부당하게 누군가를 비난했다면, 누군가와 지나친 언쟁을 벌였다면, 누군가를 험담했다면, 누군가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보세요. 그들이 잠재의식을 통해 반응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나 실패로 자책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부와 성공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얼마 전 나는 옷장에 안 입는 옷들이 많은 것을 알고 동생에게 주어야겠다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옷들이었지만 오래 입어서 실증이 난터라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바꿔보고 싶었죠. 그래서 옷장에 새 옷을 채워넣기 위해 자리만 차지하는 옛날 옷을 동생에게 줘야겠다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옷을 동생한테 붙이고 나자 새 옷을 사입을 기대감에 몹시 기분이 좋아졌죠. 하지만 몇 주가 흘러도 나는 새 옷을 사지 않았고 기분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음속으론 동생한테 준 옷에 대해 여전히 집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동생한테 코트를 주지 않았으면 오늘 입고 나갔을 텐데 아까워라. 내 손에서 떠나보낸 것에 대해선 마음으로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동생에게 보낸 옷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너를 놓아주겠어.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야. 내 외투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거든. 너는 이제 더 잘 어울리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리고 나자 내 옷장에는 드디어 새 옷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며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것을 내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크게 증가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도 마음으로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선물이 아니죠. 자유롭게 내어줄 수 없다면 아예 줄지 말지 고민조차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미 주었다면 과감하게 마음에서 떠나보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는 우리 앞으로 쉽사리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백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여백의 법칙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부는 철저히 계획된 결과입니다. 의도적 생각과 행동의 결과이죠. 풍요로운 인생이라면 그저 되는 대로 대충대충이 통할 수 없습니다. 다리나 건물이 정확히 설계도에 따라 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는 명확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의도적 계획이 없다면 지속적 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의 창조의 법칙은 제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이 적용하고 성공을 거둠으로써 이미 오랜 기간 검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수많은 기업가들이 이전의 모든 실패를 딛고 놀랍도록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열망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 현재의 삶에서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에 대해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 목록을 완성한 다음 이렇게 자신에게 선언하세요. 여기 적힌 것은 모두 없어져야 해. 여기 적힌 모든 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돼. 이것과 더불어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목록을 적고 수정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이 두 가지가 부의 창조 법칙의 첫 단계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고도 아주 강력하죠. 나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몇 분간 조용히 앉아 나와 주변 사람들이 꼭 해냈으면 하는 그날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의 목록을 차근차근 적습니다. 시간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하루 중에서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죠.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는 이 짧은 5분의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를 마칠 때가 되면 아침에 적은 목록을 검토하고 그날을 돌아보며 하루를 잘 마무리한 데 대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때로는 미진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을 점검하여 다음 계획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편해지고 잠도 푹 잘 수 있게 되죠. 아침과 밤마다 되풀이하는 이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에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 무언가 불완전한 느낌이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목록을 만들고 수정하는 일을 항상 지키기 때문에 그날 예정했던 일이 어긋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목록을 만드는 일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엔지니어가 코트에 늘 지니고 다니는 작은 수첩을 자랑스럽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수첩이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했죠. 업무 중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는 수첩을 꺼내어 원하는 해결 방향을 기록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조금의 회의도 품지 않고 당당하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며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문제의 상황을 글로 적은 다음 최선의 해결책이라 생각하는 내용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하며
문제 해결에 접근해가는 것입니다. 적는 것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희망 연봉을 글로 적기 시작한 뒤 불과 몇 주 만에 상당한 소득 증가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분명 소득의 증가를 원하곤 있었지만 목표의 액수가 너무 과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런데 소득의 구체적 크기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글로 적자 서서히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그것은 현실이 되었죠. 적는 것엔 분명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고민거리를 늘어놓고 다니면 화를 부르게 됩니다. 어느 사업가가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상황이 그리 급박하지 않아 스스로 마음가짐만 바꾸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고민을 주변의 친지들에게 여기저기 늘어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점점 부풀려서 말하게 되었고, 따라서 상황도 그의 마음속에서도 더욱 심각한 문제로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현실에서 해결이 쉽게 이루어질 리가 없었죠. 그러던 그가 부에 관한 긍정적 사고방식을 적용하자 몇 달 후에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고민거리를 타인에게 늘어놓거나 편지로 알리는 일부터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조용히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글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러분, 곤경에 처했다면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매일매일 조용히 글로 옮겨보세요. 그렇게 하면 소망하는 그 개선의 방향을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서 확신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 잠재의식에 새겨진 소망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 협조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과연 효력이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단순한 방법이죠. 하지만 그야말로 신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토록 유익한 결과를 낳는 방법이지만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 현대판의 기적을 경험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는 알아도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를 지배하세요. 과거와 미래 역시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당당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며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날만 돌아보는 그 습관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럼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발전까지 망쳐버립니다. 역시 방법은 같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어떤 점을 고쳤으면 좋았을지, 현재와 미래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글로 적어보세요. 과거의 사건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았을지 글로 적는다는 건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불쾌한 경험에 집착하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전처럼 괴로워하지 않는 사례를 나는 무수히 봐왔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사건으로 오해가 깊어져 사이가 벌어졌던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기도 했죠. 이것은 과거의 기억을 수정하고 재설정하여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네빌 고다드의 교정가위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하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해결의 방향을 글로 적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생각 속에서 미래의 그 일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화목과 이해, 그리고 소망하는 결과를 글로 표현합니다. 정신세계에선 시간의 개념이 통용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미래의 경험으로 투영되어 조화와 좋은 결과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쉽고도 신속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한 청년은 10대 때부터 12년간의 계획을 글로 적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아직 20대 후반이지만 그는 이미 부자가 되었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예견까지 듣고 있죠. 효력을 의심치 마세요. 부의 창조의 법칙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성공과 행복으로 바꾸어 놓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단을 망설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진지하고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 그 주요한 소망을 글로 적어보세요. 자, 이제 적어도 하루에 15분 그 목록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 보냅니다. 이 간단한 과정을 계속할 때 여러분이 꿈꾸던 것 그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 속엔 불타는 열망의 중요성이 강조돼 있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다고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시작하라. 용기 속에 천재성과 힘, 그리고 마법이 들어있다. 이 책 부의 법칙은 오랜 기간 경기 침체와 궁핍 속에서 탄생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불안과 가난을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 가혹한 시련을 극복하고 부의 기본 법칙이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을 드디어 완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15년간 나는 이런 종류의 책을 찾아보려 무진 애를 썼죠.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아들과 단 둘만 남게 된 후 나는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었고 다른 생계수단도 없었기에 어떻게 하면 부를 누릴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안내서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한동안 우울증과 질병, 외로움, 경제적 궁핍, 그로 인해 완전히 좌절하며 지내기도 했죠. 온 세상이 내게서 등을 돌린 듯했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잘못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책임진 몸으로 자포자기한 채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나 자신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감정적으로나 신체적, 금전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던 무렵 마침내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수단, 즉 생각의 위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건강과 행복, 부, 성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공의 비결을 파악하자 행운의 여신은 내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의 법칙은 단순한 풍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롭고 불행했던 한 여성은 이 부의 원리에 집중한 이후 자신 이외의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가 그녀를 고립에서 탈피시켜주고 더욱 만족스럽고 균형 잡힌 생활로 이어지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가정주부는 한두 잔씩 마시던 술이 결국엔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했죠. 하지만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의 습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삶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자 분노와 온갖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술 마시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부의 원리를 적용한 후에 위기에 빠졌던 결혼 생활이 회복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혼했던 배우자가 돌아와서 재혼한 커플이 있는가 하면 남편과 사별하고 20년이나 홀로 지냈던 부인이 재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에 대해 늘 권태를 느끼던 어떤 사람은 부의 사고 습관을 적용한 이후 직업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시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의 법칙은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자라는 표현은 물질적 풍족은 물론 정신적으로 충만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뜻합니다. 건강과 행복 그리고 여유, 이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가난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건 신이 인간을 위해 무한히 풀어놓은 자원 앞에 스스로 등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의 그 빈곤은 어쩌면 감옥과도 같습니다. 총명한 두뇌와 무한한 재능이 잠재된 아이들을 밝음으로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난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도 당연히 나쁘지만 가난 또한 세상에 만연된 악덕의 공범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 악덕 속에 빠져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